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과학 1단원 직권의 변화에서 직권의 층상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의 층상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거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물체 내부 조사 방법입니다. 물체를 조사를 할 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에서는 바로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 물체의 형태가 어떤지 바로 눈앞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물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물체를 잘라보면 그 물체 내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체를 잘라 보았을 때 그 물체의 겉과 속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색깔로 확인을 해볼게요. 색깔을 보면 우리가 고구마와 수박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고구마와 수박을 보면 고구마는 겉모습은 약간 붉으스름한 색을 띠고 있죠. 하지만 잘라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노란색의 속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박을 보면 수박은 빛깔을 띠고 있지만 잘라보면 붉은색 속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통해 겉모습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잘라보고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잘라보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초음파와 X선, 우리 엑스레이라고도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자기 공명 영상 MRI라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개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바로 우리는 병원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 몸은 직접 잘라보고 확인하기가 그렇죠. 그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내부를 확인을 해서 병명을 찾아내고 아픈 곳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 조사 방법을 한번 볼게요. 지구 내부 조사 방법에도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존재하는데,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시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추법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지구 반지름은 약 6,400km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시추법을 통해서 현재 최대로 들어간 깊이가 12k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사과를 예로 들어본다면 사과 껍질을 살짝 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에서는 화산 분출물 조사가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은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지표면으로 흘러나온 것인데요. 이 마그마는 지구 내부에 있던 물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구 내부에 어떤 형태의 물질들이 존재하고 어떤 분자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마방은 깊이 약 3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깊이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구의 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접적인 방법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지진파 분석입니다. 보면 지구 내부를 통과한 후에 지표에 도달한 지진파를 분석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진과 지진파입니다. 일단 지진파를 알려면 지진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 지진은 지구 내부의 암석에 힘이 받아 끊어질 때 생긴 진동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진파는 어떻게 된다? 지진이 발생할 때 생겨난 진동이다. 이 진동은 바로 파동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진동이 지표로 전달되는데 이 지표로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지구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지진파는 파동이라고 했는데 이 파동은 우리는 바로
전달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지진파 특징을 한번 볼게요. 지진파 특징에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같은 파동의 일종인 물결파를 한번 볼게요. 잔잔한 호수에 우리가 돌을 하나 평 하고 던졌을 때 그 던진 자리를 기준으로 찰랑찰랑찰랑하게 물결이 움직이죠. 바로 그 물결을 보면 한쪽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원을 그리면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진파도 마찬가지로 그 물결파처럼 모든 방향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 물질에 따라 전달되는 빠르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왜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확인이 가능한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진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분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를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일단 밑에 한번 표를 볼게요. 지진파에는 P파와 S파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두 종류를 보면 P파는 파동과 진행 방향이 같다.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두 번째, 모든 물질 통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물질이 통과 가능하다라는 것은 고체와 액체, 기체 모두 통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내핵을 발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기억만 해놓고 볼게요. 그 다음 S파를 보겠습니다. S파를 보면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내용만 보시고 S파에서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액체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외핵을 발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옆에 그림, 지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그림을 보면 여기 진앙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진앙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지진파가 발생을 하겠죠. 이 화살표들이, 검은색 화살표들이 지진파인데 여기서부터 진앙부터 쭉 여기까지는 P파와 S파가 같이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암영대라는 곳은 P파와 S파 모두 오지 않은 곳이고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P파만 존재하고 S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S파가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에 검은 색깔 하나 선을 보면 요렇게 온 그림이 있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어떤 지진파가 왔는데 확인을 했더니 P파만 왔다. 그러면 S파는 어떻게 된다? 이 외핵이라는 곳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S파는 다른 멘틀 부분을 통과했나요? 멘틀 부분을 통과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S파는 외액을 통과하지 못했다. 근데 S파는 무엇을 통과하지 못한다? 바로 액체를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진파 중에 S파를 통해 지구 외핵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직관에서 외핵은 액체로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었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아까 P파와 S파를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나와 있다라는 거죠. 아까 P파에서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진행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갈 때 진동 방향은 앞뒤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비슷한 나란한 형태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S파는 진행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갈 때 진동이 어떻게 된다? 울퉁울퉁 물결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바로 이렇게 해서 진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통과물질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모든 물질을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S파는 고체만 통과한다. 옆에 액체와 기체는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S파는 액체와 기체를 모두 통과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기체가 아니라 액체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만약에 외핵이라는 공간이 기체로 가득 차 있다면 지구의 중력에 의해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무너져 내려서 외핵이라는 곳은 존재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바로 액체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안드리아 모호로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인물인데 이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지구 내부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진파가 아까 뭐라고 했죠? 물질에 따라 진행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 그래서 이 최초로 발견된 게 바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인데 우리는 이거를 모호로비치 불연성면 또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또는 모호면이라고도 합니다. 모호면. 여기에 또 7을 하나 더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이 지진파를 통해서 속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처음 발견된 곳이 바로 모호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를 통해 이 지진파를 통해서 직권의 층상 구조를 찾아냈는데 직권의 층상 구조를 보니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지각, 두 번째가 멘틀, 세 번째가 외핵, 네 번째가 내핵이다. 나머지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대륙 지각은 또 이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바로 대륙 지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해양 지각에는 바다 밑에 존재하는 지각이다라는 겁니다. 대륙 지각들은 좀 많이 커요. 많이 두께가 차지하는데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에 비해 두께가 아주 미미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호면이 지각과 멘틀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이가 요게 바로 모호면입니다. 대륙 지각은 두께가 있다 보니까 모호면이 더 깊이 존재하고요.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는 얇기 때문에 모호면이 좀 더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호면의 깊이를 보면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더 깊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각입니다. 우리가 지각을 아까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가 지각에서는 아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보면 지구 전체 부피 약 1%, 그만큼 아주 얇다라는 겁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다음 대륙 지각에는 약 평균 35km, 근데 주로 화강암질이라는 겁니다. 이 화강암이라는 것은 바로 암석인데 이 암석의 이름이 화강암이고 이 종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해양지각은 대륙지각보다 두께가 얇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시면 약 5km 현무암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무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우리 제주도에 가면 그 구멍 뽕뽕뽕뽕뽕뽕 나 있는 검은색 돌을 보셨죠? 그 검은색 돌이 바로 현무암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 아래는 멘틀이 존재하는데 지각 아래로부터 약 2900km까지의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가 약 반지름이 6400km라고 했는데 멘틀이 2900km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각보다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무거운 물질이 뭐가 있다? 바로 감람암질이다라는 겁니다. 감람암질. 바로 옆에 표가 나와 있죠. 감람암질이고 멘틀은 고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마그마 방은 지각 아래에 존재하고 아무리 대륙 지각이 35km라고 해도 해양 지각 아래에 존재하는 마그마 방도 있겠죠. 그러면 깊이가 약 30km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각 아래 멘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마그마는 액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멘틀은 고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그마는 고체로 존재하고 있다가 분출되기 직전에 급격하게 녹으면서 액체로 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옆에 또 다른 외핵과 내핵의 상태가 나와 있는데 외핵은 액체라고 얘기를 했고 내핵은 고체입니다. 왜 이런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핵입니다. 외핵은 멘틀 아래로부터 약 5,100km까지 층이고요. 아까 표로 봤듯이 주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 무거운 물질이다. 근데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그 추정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한다. 근데 기체가 아닌 이유는 뭐다? 그 빈 공간이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기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요. 내핵은 외핵 아래 존재하고 지구 중심까지 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핵은 외핵과 마찬가지로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체 상태라네요. 외핵은 액체고 내핵은 고체일까요? 여기 한번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핵은 온도가 높아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내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핵도 온도가 높지만 어떻게 된다? 외핵보다 더 큰 압력에 의해 물질을 꾹꾹꾹꾹 눌러줘서 액체 상태인 것보다 더 가깝게 있을 수 있게 눌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높은 압력에 의해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다? 바로 지진파의 속도 변화, 물질의 상태에 따라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 속도 변화의 차이를 확인을 통해 바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충상구조 경계면을 보면 우리 지각에서는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아까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옆에 보면 모호르비치 불연성면 또 한번 적어볼게요.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면이고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에는 구텐베르크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간 것입니다. 구텐베르크면.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에는 레만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직권의 층상 구조를 통해 어떻게 발견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발견을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발견하는 방법은 뭐였다? 간접적으로 발견을 하는데 지진파를 통해서 직권의 층상 구조를 알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